제너럴 셔먼호 사건. 사건의 개요와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이 1866년 7월 25일 평안도 용강현 주영포 앞바다에 도착한 뒤 대동강을 거슬러 평안도의 중심지인 평양부까지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대포를 쏘고 민간인을 살해하자 9월 5일 당시 평안감사 박규수 위하의 조선군 부대가 배를 급습하여 불태우고 선원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미양요의 발발 계기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그렇지만 신미양요와는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차이가 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당시 국제 정세와 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알면 더 쉽게 신미양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국제 정세와 사건의 전개. 19세기는 서구 열강에 의한 아시아의 개항 및 식민지화가 극에 달한 때였다.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아시아를 개방시켜 이권을 선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 즈음하여 아편 전쟁과 쿠로훈의 사건으로 중국과 일본도 개항의 길을 선택했다. 민간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 역시 비슷한 이유로 조선을 개항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제너럴 셔먼호의 미국인 선주 프레스턴은 조선을 미개국으로 착각하고 조선 개항을 선점하여 한몫 잡을 생각에 단독으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려고 했다. 이 배에는 영국 웨일즈 출신 개신교 목사인 토마스가 조선어 통역관으로 승선해 있었다. 그는 1865년 9월에 세관을 사임하고 1차 조선 선교 활동을 했으나 조선에서 추방당했다. 이듬해인 1866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신부들의 학살에 항의차 조선으로 떠나는 프랑스 해군 원정 함대에 통역관으로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는 때마침 베트남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상하이로 떠났다. 낭패한 토마스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하여 다시 조선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의 전개.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부에 이르렀고 평양부 관민들에게 수교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반발하여 만경대 한사정까지 거슬러 올라와 약탈을 감행했다. 처음에는 제너럴 셔먼호의 식량이 떨어졌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조선 측에서 소고기와 쌀과 채소 등 식량과 배에 필요한 자재를 거저 나눠주기까지 했으나 이들은 장마비에 불어난 대동강물을 거슬러 올라 약탈을 감행하였다. 이에 조선군이 출동하였으나 배에서 가해진 폭격에 여러 군졸 및 구경하던 백성들이 죽고 다쳤다. 조선군도 대응 포격을 했지만 포의 사정거리가 짧은 탓에 효과를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평안감사 박규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물러가라며 중군 이현익을 보냈으나 되려 그를 잡아가두고 통상을 요구했다. 실록에 따르면 중군이 납치된 것을 본 군졸들과 백성들이 노하여 배를 포위하고 활과 화승총을 쏘아대고 돌을 던지자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퇴역 장교인 박충권이 조각배를 타고 접근해오자 중군 이현익과 부하들은 셔먼호에서 뛰어내렸고 이현익은 무사히 박충권의 배에 올라탔으나 부하들은 익사하고 말았다. 분노한 군민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제너럴 셔먼호는 도망치려고 했으나 중군을 억류했다 풀어주는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대동강 수위가 낮아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평안감사 박규수는 밤중에 기름을 뿌린 짚을 가득 실은 목선들을 보내서 불을 질렀다. 결국 배는 버티지 못하고 불탔다.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다른 상선사관 등 승무원 중 서양인은 5명 뿐이었고 나머지 선원 19명은 동양인 중국인과 말레이시아 선원이었는데 몇 명이 가까스로 무트로 헤엄쳐 올라왔다. 개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박규수는 이들을 죽이지 않고 잡아서 협상에 쓰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분노가 너무 엄청나서 견딜 수 없었다. 결국 통역을 맡았던 토마스를 비롯해 청나라 선원, 이파룡, 말레이시아 및 미국인 선원들은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맞아 죽는다. 조정에선 5명의 서양인은 그렇다 쳐도 중국인 선원까지 다 죽인 것 때문에 청나라가 문책할까봐 두려워서 역시 죽이는 건 바라지 않았다. 5년의 시간 차이. 병인양요는 병인박해 직후 프랑스의 보복으로 일어났지만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뒤에 5년이 지나서야 일어났다. 신미양요와의 시간적 간격이 큰 이유는 애시당초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체가 미국 정부의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민간 상선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조선은 이미 병인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조선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시점을 택할 이유가 없다. 엄밀히 말해 무장상선에 불과했던 제너럴 셔먼호가 몰살당한 것은 바로 이 해적 행위 때문이었다. 병인양요 직전이라 조선이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해주고 보내주려는데 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애시당초 셔먼호가 정부 소속이거나 지시를 받았더라면 아무런 외교적 군사적 대책도 없이 조선인들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도주 경로 확보도 없이 무턱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몰살을 자초하는 짓을 할 이유도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미정부는 직접 탐문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듬해인 1867년에는 와추세트호, 그 다음 해인 1868년에는 셰난도어호가 조선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방문의 목적은 정보 수집이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모두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신미양요가 일어날 때까지 전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한편 셰난도어호가 방문했을 때 조선 정부는 미국에 공식 회답을 보내 제너럴 셔먼호의 생존자가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때 미국은 조선이 아니라 청나라에도 정보를 구함과 동시에 님들 지방정부가 이랬는데 혼 좀 내주셈 이라는 컴플레인을 걸었다. 즉 당시 조선은 미국에게 있어 청나라의 자치주쯤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에 대해 걔들 독립국인데 우리 소관 아님 이란 통보를 내준다. 따라서 미국이 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는 데만 3년이 걸린 셈. 얼마나 정보가 없었느냐 하면 제너럴 셔먼호가 무장상선인데 조선 군대에게 아작났다는 것, 그리고 청나라의 속령이 아닌 독립국이라는 것을 근거로 조선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해버려 5년이란 시간이 지나버렸던 것이다. 다음은 신미양요입니다.